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쥐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쥐띠분들 지난 3년 동안 삼재라서 많이 힘드셨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삼재이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쥐띠분들도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쥐띠분들은 이제 고생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서 쥐띠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나이대별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한 해 한 해 짚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쥐띠분들 2025년에는요 삼재바람이 이제 나가면서 조금씩 풀리는 경향으로 보여지는데요. 2025년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터트리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하고 지지부진하게 좀 늦어졌던 일들 한번 다 터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2025년에는요 새로운 출발의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굉장히 좋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운이라든지 이 문서운, 그리고 부동산, 이런 귀인수,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기회를 잡는 한 해로서 많이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쥐띠분들의 성향을 제가 조금 짚어봤는데요. 우리 쥐띠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시죠. 그리고 깔끔하시죠. 아주 깔끔하신 분들이 많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죠. 사교성도 풍부하시고 말솜씨도 좋으시다. 그리고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쥐띠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시죠? 민감해서 좀 너무 깔끔을 떨거나 사람을 좀 가리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재치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조금 귀가 얇으신데, 귀가 얇으셔서 조금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내가 금방 믿어버리고 저 사람을 금방 내가 조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인덕이 별로 없으시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 인덕이 없어서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걸 누군가에게 뺏긴다. 내가 내 거를, 내 밥그릇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내 밥그릇을 꼭 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쥐띠분들은 초년고생을 많이 하셔야지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년 이후로는 귀인수가 많이 따르세요.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들이 결과가 오는 시기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초년, 중년 고생 많이 하셔도 말년이 최고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쥐띠분들은 좀 독립적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외골수의 자존심도 강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쥐띠분들이 조금 밤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남자분들은 조금 밤 문화를 좋아하시거나 야행성이신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음주 가무를 또 좋아하시고 이렇게 한량처럼 밤에 낮에는 굉장히 뭐 수더분하고 선비 같고 말도 없을 것 같은 분들이 밤만 되면은 활개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 그 쥐띠분들의 성향이 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쥐띠분들의 성향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고독하시다. 그리고 또 외로우시다. 혼자 사색을 많이 하신다. 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내 거를 조금 남에게 표현을 조금 자제하시고 그렇게 조금 내세우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 좀 점잖으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성향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저는 이제 우리 쥐띠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쥐띠분들이 그만큼 조금 속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착
착하고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런 순수한 면을 알아주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때부터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귀인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정말 괜찮으신 나이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힘차게 달려보세요. 먼저 이제 30세 우리 병자생 쥐띠분들 먼저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이제 신용과 예의가 참 바르십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으시고, 의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얻은 만큼 되갚아주는 좀 성향이 있으세요. 좀 받고 나서 내가 얻어먹고만은 못 있는다, 이런 분들 있죠. 꼭 받은 만큼 베풀려고 하거나 되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시다, 우리 30세 병자생 쥐띠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격이 유연하고 사교술이 좋아서 교류나 교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잘 능수능란하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무역업이나 이런 중개업, 결혼 상담, 보험 설계, 인력 소개, 이렇게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런 일들을 중간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는 정말 30세, 이제 30세에 들어서 이제부터다 할 정도로 정말 대운이 들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운맞이도 잘 하셔야겠죠. 금전으로도 대박이 나시겠고요. 운수대통한 한 해로 보여지니까요. 지금부터 뭔가 새 출발을 하려고 다짐했던 분들은 정말 올해 한 해는 마음껏 펼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2세 갑자생 쥐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요. 애정관계, 특히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애정관계라 하면 이제 연인관계일 수 있죠. 내가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 혹은 이제 가족이라도 이렇게 부부 사이, 아니면 이제 뭐 친구 사이,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이런 트러블이 조금 예상되는 한 해가 되겠다. 좀 민감해지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주의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잘 풀어 가시려면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아까 이제 쥐띠의 성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음지격, 어떻게 보면은 좀 내성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거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일부러 감추는 건 아닌데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저 사람은 감추나, 자기의 표현을 잘 안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또 강해지면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극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별수나 구설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는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2025년 을사년인데요. 을사년에는 금전적으로는 우리 갑자생 쥐띠분들이 너무 새로운 거를 벌리기보다는 내실에 좀 기여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있는 거 지키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킬까를 좀 고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벌리다 보면은 갖고 있는 것까지 잃을 수가 있다. 현상 유지에 조금 귀를 기울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쥐띠분들이 그래도 뭐 너무 악삼제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우리 42세 갑자생 쥐띠분들도 조금만 주의하시면은 그래도 평탄한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4세 임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정말 이분들은요, 이제 54세가 됐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삼재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나이도 점점 드는데 뭔가 용기도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나이대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벌써 51, 2, 3, 4를 달려오는데 내가 해놓은 건 없고 정말 계속 바닥만 치는 것 같고 나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정말 앞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인생의
굴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또 기울을 때가 있다. 그 기륭하복, 좋고 나쁨의 흐름을 잘만 타고 간다면 내가 조금 나쁠 때 막아가고 좋을 때 터트려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54세 임자생 GT분들 제가 열심히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51세부터 굉장히 고력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여자분들은 49세부터, 나이대가 좀 틀리네요. 49세부터 운이 많이 기울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49세부터 벌써 삼재가 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일이 지지부진하고 일이 뭔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은 51세부터인데 그 또한 이제 51세부터 삼재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조금 기우는 형국이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그런 조금 나쁜 운의 흐름이 먼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작년, 지금이 이제 2024년이에요. 2024년 갑진년. 이제 지금 이거는 2025년 을사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4년 갑진년까지는 그래도 삼재바람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석연치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부터 2025년 을사년부터는 정말 조금 내가 정말 새 출발을 하나, 50대 중반이 돼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알게 모르게 뭔가 앞으로 자꾸, 우리가 있잖아요, 파도가 밀어치면은 뭔가 가만히 있는데도 떠밀려 가죠, 그죠? 내가 그렇게 막 노를 젓고 열심히 팔을 젓지 않아도, 수영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떠밀려가는 기운이, 힘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54세 임자생 GT분들은 정말 파도 타기 하실 겁니다. 올해부터 을사년, 이제 25년 을사년부터 파도 타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만큼 밀어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준비만 한다면, 그 자리에만 잘 계신다면 이 밀어치는 힘으로 인해서 반은 그냥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래도 2025년 을사년부터는 굉장히 운이 상승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삼재바람으로 이제 금전에도 힘드시고, 그죠? 마음고생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이게 피폐해질 정도로 나는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54세 임자생 GT분들은 특히나 이 GT분들의 성향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지에 강하다, 조금 이렇게 어두운 기운, 예를 들면 그 어둡다라는 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나를 조금 드러내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풍파를 맞다 보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표현도 못하고 누구한테 화소연도 못하고 계속 안 좋아를 되뇌이다가 시리에 빠지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으로 상처를 받는 이런 형국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띠분들도 좋고 나쁨이 있지만 다른 띠분들보다도 우리 GT분들은 내성적인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여파에도 좀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살 길이 열리니까 힘내세요. 2025년 을사년에는요, 이런 고난을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 이제 이 운이라는 건요, 사람이 이렇게 운이 들어치면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돈 언제 벌어요? 저 언제 운 들어와요? 막 이렇게. 근데 물론 운이라는 거는 금전도 운입니다. 물론. 그쵸? 근데요, 남자에게는 여자도 운이고요, 여자에게는 남자도 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운입니다. 그래서 운이 약해질 때나 운이 나빠질 때에는 건강도 나가게 돼요.
다치거나 아프거나 내가 없던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숨어있던 병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아픈 거랑 운이 나빠서 아픈 거랑 이거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25년 을사년부터는 우리 54세 임자생 쥐띠분들은요, 건강도 이제, 왜냐면 운기가 살아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시고 좋아지시고 금전도 회복이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가족 간의 화합, 이것도 이제 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족 간의 화합도 들겠다. 참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에는요, 우리 54세 임자생 쥐띠분들에게는 인생 후반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언제 좋아져? 내가 계속 이렇게 나쁜가? 계속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51, 52, 50셋이 되면서 계속 삼재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남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쥐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하죠. 지금 그냥 생각난 얘기인데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정말 비유를 뭐 쥐띠분들에게만 하는 비유는 아닌데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정말 음침했다면 음산했다면 내가 음지에 있는 것처럼 조금 고독하고 외롭고 깜깜했다면 을사년부터는 2025년 을사년부터는 정말 강한 빛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고난을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이때부터 54세부터 내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 열심히 조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많이 들어오지만요. 이런 서류 같은 문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문건 이런 거를 조금 조심히 잘 다루셔라. 서류만 잘 짚어가신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54세 임자생 쥐띠분들은 8월 이후에도 이렇게 2025년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8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력 8월 이후부터는 운이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7월까지 조금씩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운이 서서히 들었다 한다면 8월부터는 조금 터트리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8월을 향해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정말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때부터는 재물운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나이대별로 항상 짚어드리는데요. 만약에요, 어떤 분들은 막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주 나쁘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을 하거나 이제 운을 짚어드리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나쁠 때에는 사람이 나쁜 걸 좀 막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나쁜 거를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거기 모르고 발을 담그면 빠지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옷도 다 버리죠. 근데 그거를 알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만약에 올해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어. 근데 이 운을 가만히 있으면 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뭐 저는 지나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던데요. 이런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운을 활용을 발복을 못 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운이 들어와도 그 운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 얼마만큼 살려갈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때가 2025년 을사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54세 임자생 쥐띠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제 2024년, 지금이 음력 11월이에요.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아직 한 달 보름 정도 조금 안 남았나?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죠, 음력으로는. 근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끝나면서 새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운이 나가면서 나쁜 기운이 나가면서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는 이 접목되는 요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터뜨려주는 게 중요하다. 어떤 걸 터뜨려주냐면 우리 54세 임자생 GT분들은 정말 저를 믿고 속은셈 치고 운맞이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내년이 들어서 2025년 을사년이 돼서 물론 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돼서 지금은 이제 2024년에 25년도 운을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2025년 을사년이 돼서 운이 좋다 뭐 이때 운맞이 하세요 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에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좋은 걸 알고 미리 운을 터뜨려 준다면 가는 길이 더 수월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GT분들이 토탈적으로 통합적으로 지금까지 삼재바람에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기운을 잘 발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강조를 드립니다. 54세 임자생 GT분들 정말 놓치지 말고 저희가 이 달에 12월 29일이죠. 양력으로 12월 29일 일요일인데요.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영상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 몇 띠분들 꼭 짚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좀 급했거든요. 마음이. 왜냐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특히나 이 54세 임자생 GT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운맞이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꼭 참여하셔서 운을 받으세요. 운들 받아가셔서 발복을 꼭 시키세요. 좋을 때를 발복을 터뜨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 적기거든요. 그래서 21일이 이제 지나면 동지죠. 동지부터가 이 방송이 아마 동짓날 정도의 방송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동지부터는 사실은 내년으로 봅니다. 그죠? 한 해가 이제 다 가서 끝나고 시작하는 그 접점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동지부터를 보통 다음 해, 새해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새해의 운을 잔뜩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쁜 거 조금 청소하고 나쁜 거 좀 정리하고 새로운 거 듬뿍 받을 수 있는 나쁜 걸 치우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29일 일요일에는 12월 29일 일요일에는 정말 토탈로 해드리거든요. 나쁜 거 다 해드리고 치워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1년에 요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요때 요런 일을 하니까요. 우리 54세 임자생 GT분들은 정말 이 영상을 적어도 보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운을 꼭 받으셔서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6세 경자생 GT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삼재바람을 타면서 이 건강도 조금 나빠지셨을 걸로 보여지고 인간관계도 틀어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참 많이 속상하거나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2025년 우리 을사년에는 새로운 기운이 이분들도 들어오시죠. 그래서 66세 경자생 GT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남자의 복이 없고 인덕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종사 못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실패수가 따르고 내 남자가 참 없다. 배우자의 운이 약하다. 여자분들도 그러시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66세 경자생 GT분들은 참 고독하게 어떻게 보면 내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성실하시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내일만 하다 보니까 참 외롭고 힘들다. 어쩌다가 생각해보고 어쩌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인생 헛살았나? 아니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괜찮은 건가? 이런 조금 자괴감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6세 경자생 GT분들도 2025년 을사년에는요 정말 대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운이 들을 때에는 뭔가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나쁜 걸 먼저 치고 막 새로운 게 들어오고 할 때는 이렇게 막 탁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점으로 내가 좋아지려나 보다. 나에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쳐주나 보다. 미리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전운도 좋아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큰 금전을 투자하는 거는 삼가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2025년 을사년에는 나간 돈도 들어오겠다. 그런 한 해가 되겠다. 귀인도 따르겠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발복을 하겠다. 인간관계도 회복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도 들리겠다. 자손으로 인해서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릴 걸로 보여집니다. 뭐 빨리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를 보신다든지 이런 자손으로 인해서 합격을 한다든지 어디에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손으로 인해서 뭔가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겠다, 들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 이후로 이분들은 을사년에 2025년 을사년에 가을 이후로는 집안에 상복 입을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66세 경자생 쥐띠분들 상복을 입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쵸?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게 올 땐 나쁜 게 치고 가거든요. 먼저.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 기운을 꺾어 놓는 제일 나쁜 게 상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탁 꺾을 수 있는 거는 상문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문바람, 상문 뭐 이렇게 그 주당 이런 말도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상문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을 이후로 이렇게 상복을 입을 일이 있겠다 하시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상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상복을 직접 입지 않더라도 그런 상가집의 소식을 들으셨다면 내 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문풀이는 조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시겠다. 왜? 내가 운이 들어왔으니까. 나쁠 때면 뭐 그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니까 뭐 정신 못 차리지만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나쁜 게 갑자기 이렇게 뭐가 쓰레기가 밀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78세 우리 무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우리 78세 무자생 쥐띠분들은 작년에 2024년이에요. 2024년 갑진년에 10년 대운이 들으셨죠. 근데 이 10년 대운이라는 게 다른 나이 때는 다 10년을 타고 가는 이런 대운인데 우리 77세 무자생 쥐띠분들은 이게 마지막 대운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대운. 그러니까 100세 시대로 봤을 때 77세의 마지막 대운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봤을 때 23년간의 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운이 들으셨습니다. 근데요, 아직 이제 이게 77세를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런 운은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운이냐 한다면 이거는 성주대운이라는 운인데요. 이 성주대운을 77세에 놓치시면 이제는 그런 운은 100세까지는 없다.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77세에 꼭 성주대운을 받으셔야 된다. 이 성주대운이라는 거는 문서운이다.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반대로 죽는 것도 문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영업을 시작하고 뭔가 시작하는 것도 문서, 망하는 것도 문서, 접는 것도 문서, 어디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모두 문서운입니다. 나쁜 것도 문서운, 좋은 것도 문서운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좋은 경사스러운 일도 문서인데 우리가 막 관제구설이 들어서 막 경찰서에 가거나 뭐 시비송사가 붙거나 뭐 이런 것도 문서로 보는 거죠.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런 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을 들어왔을 때 잘 받아서 발복을 시켜야 10년간 타고 가면서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그 문서로 우리가 부자 되는 문서로 발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문서운의 마지막 나이대가 77세라는 거죠. 그래서 77세를 넘기지 마세요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달
뭐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뭐 보름 그 정도로 남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는 12월 29일이 마지막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77세 무자생분들은 올해가 2024년도가 가면 이제는 업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운이 업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운을 꼭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성주 대운을 꼭 받으세요. 받으셔서 죽을 때까지 문서운으로 발복을 시키고 써먹는 거예요. 다른 운은 이제 필요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서운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성주 대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죽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내 목숨값을 할 수도 있는 게 성주 대운입니다. 성주 운이 들면 성주 바람이 불어요. 그죠? 예전에는 남자만 대주, 집안의 대주, 남자만 성주운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오면 남자가 바람을 펴요. 왜? 성주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77세 무자생 GT분들은요.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에 12월 29일 날 하는 행사가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접수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바로 신청들 하셔서 꼭 이 운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77세 무자생 GT분들이 77세에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로 갈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세가 판가름이 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그 운하고 상관없이 봤을 때 78세 이제 2025년 을사년에 들어서 78세가 되실 때 78세 무자생 분들이 다른 GT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운이 떨어져요. 굉장히 뚝 떨어져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운이 드는 것도 이렇게 건강한 것도 에너지가 있는 것도 나이에 비례를 할 때가 많죠. 그죠? 30대, 40대, 50대에 들어오는 운과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이런 운과 만약에 뭐 70대, 80대로 갈수록 들어오는 운과 건강은 하늘과 땅 차이. 똑같이 대운이 들어도 운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을 꼭 발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퇴화되고 쇠퇴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 운을 조금 보충해줘야 돼요. 성주 대운이라는 운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많은 활동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다 스톱. 가만히 계세요. 2025년 을사년에는 정말 나 죽었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활동을 자제하시고 조심하셔라. 조심 또 조심하셔라. 78세의 무자생 GT분들 2025년이 되는 을사년에 78세 무자생 GT분들은 굉장히 흉하시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굉장히 흉하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문이 듭니다. 정말 안 좋으시니까요. 이분들은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되고 먼 거리 여행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남의 상갓집이든 우리 집 상갓집이든 절대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갈 일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부지만 하시고 또 잔치집도 가시면 안 됩니다. 잔치집은 결혼식장, 뭐 돌잔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축하하는 잔치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일상도 차려 드시면 안 됩니다. 생일이 물론 있으니까 뭐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만약에 생일 잔치를 하고 싶으시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면 밖에서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뭐 이렇게 잔치상을 차릴 때에는 거하게 집에서는 차리지 마시고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생일 전에 하지 마시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 생일밥을 드셔라. 그리고 생일 당일에는 집에서 그냥 있는 반찬으로 국도 끓이지 말고 연기를 피우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반찬으로 정말 찬물에 이렇게 말아서 밥 말아서 드시듯이 물에 그냥 말아서 드실 정도로 그렇게라도 정말 그냥 간소하게 드셔야 돼요. 있는 반찬에. 그래서 다른 거를 일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들 괜찮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78세 무자생 GT분들이 좀 너무 흉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운이 들으시는 분들은 꼭
운을 받으시고, 나쁜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나쁜 거 좀 치우시고,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이제 다 해드리니까 토탈적으로 제가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나쁜 거 많이 치워드리고 또 좋은 거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하니까요. 29일날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025년 을사년에 우리 쥐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정말 우리 쥐띠분들 이제부터 2025년 을사년부터는 정말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될 테니까요. 용기 다시 내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요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성주운의 나이대 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나이대 분들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에 대해서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26세 기묘생 토끼띠 분들, 36세 기사생 뱀띠 분들, 46세 기미생 양띠 분들, 그리고 56세 기유생 닭띠분들, 60세 을사생 뱀띠분들, 76세 기축생 소띠분들에 해당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6나이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이대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시간에 이 나이대 분들보다 한 살씩 많으신 27, 37, 47, 57, 61세, 77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10년 성주 대운이 들어와서 운을 꼭 발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이 갑진년의 음력 11월입니다. 이제 2달 남짓 남았죠. 이 갑진년이 가기 전에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이대 분들보다 한 살씩 어리신 지금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성주 대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성주 대운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데 왜 지금의 이 시기에 이 나이대 분들을 언급을 하냐면요.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는 음력 11월이고 가을 겨울 수전으로 이제 내년 운이 들어온다 이거죠. 내년 운이 벌써 치고 들어와서 발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본 나이대에서 내년에 가서 이분들이 27세가 되시고 37세가 되시고 47세가 되시고 57세가 되시고 61세가 되시고 77세가 되셔서 내년에 본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뭐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이가 되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운을 이제 올해 가을부터는 내년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년 운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가서 본 성주에 내가 본 성주 대운을 맞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내년 운이 벌써 치고 들어오는 이 시기에 내년 운을 먼저 1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을 끌어다도 달라고 써달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운이 없는데 운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물며 운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다. 지금부터 발복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나이대 분들 호명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꼭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성주 대운을 먼저 받으셔서 이제 발복을 10년간 시키셔야 되는데요. 26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받으셔서 이제 36세까지 그 운을 타고 가십니다. 또 36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6세까지
운을 타고 가고요. 이렇게 10년 대운을 타고 가는 성주 대운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본 성주 나이대분들 설명할 때도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잠시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성주 대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성주 대운이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택신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한 집에서 한 터전에서 200년이고 300년이고 살았죠. 4대, 5대, 6대를 내리 살고 이렇게 한 터전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이제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다 핵가족화가 되기도 했지만 집을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하게 되죠. 한 집에서 10년, 20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또 이제 이사 얘기가 나오면 이제 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한 터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아무리 명당짜리라고 해도 운이 계속 발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터에서는 터마전에서는요. 보통 한 2,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자리를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또 거꾸로 말하면 자리만 잘 잡으면 20년, 30년이 그 터전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도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흔히 나는 이사를 가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좋은 집이라고 깨끗하니까 보기에는 좋으니까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꼭 터는 짚고 가셔야 됩니다. 집에 대한 터도 그렇지만 회사 혹은 뭐 예를 들면 사무실 아니면 영업하는 장소,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가게 자리 이런 자리를 보실 때에도 꼭 터를 보시고 미리미리 짚어 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다들 이제 막 계약을 다 해놓고 이 터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발 늦죠. 만약에 운이 좋게 좋은 터를 또 이렇게 얻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안 좋은 터를 계약해 놓으시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터에 들어가서는 절대 발복을 할 수가 없는 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터대감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렇게 가택신, 이 터에는 가택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터가 안정이 돼야 가택신이 안정을 하시고요. 또 가택신이 안정이 돼야 거기에 사는 대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이 대주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와야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터라는 게 중요한데 이 터에서 오는 신이 가택신이자 성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되면 이렇게 성주 대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집안을 늘려라. 집을 늘리고 불려라. 그래서 우리가 가택신을 늘리고 불려야 가택신이 늘리고 불려줘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나이대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성주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내년이 본성주지만 지금은 가을수전, 겨울수전이기 때문에 내년 운이 벌써 들어와 있다. 발복이 시작됐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서 본성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벌써 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들어오는 운을 발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이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국도 안 좋고 다 형편들이 많이 안 좋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요, 이 운의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나라의 시국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있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저는 팔자댐 못한다는 옛날 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라도 예를 들면 내가 한 뭐 100점짜리인데 80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70점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빵점이 되지는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자기의 운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이 운을 내가 70점인 운을 80점, 90점, 100점으로 또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고 발복을 시켜서 늘리고 불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오는 해운년이 이 나이대 분들은 올해라는 거, 그리고 내년이라는 거. 그치만 내년에 들지만 올해부터 이 운이 지금 가을 수전부터는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먼저 미리 발복을 시키시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내년에 발복하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 기다리나?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 운도 내가 발복을 시키고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나이대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지금 이제 2024년 갑진년에 음력 11월입니다. 저는 음력 12월에는 합동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동 행사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개개인적으로 운을 받을 때에는 12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개개인의 날짜에 그 개인의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죠. 그런 기륭화복을 점쳐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합동으로 여럿이 우리가 운맞이를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누구나가 좋아야 되고 또 하나도 또 거리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음력 12월에는 그 날짜를 잡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1월 말에 음력 11월 말은 이제 지금은 양력으로 12월 말이 되겠는데요. 이제 올해 12월 말에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럿이 하면은 또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분들, 그런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이 굉장히 운이 발복이 많이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음력으로 9월, 10월, 11월은 굉장히 운이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런 달에는 굉장히 운맞이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재수를 받아 가시니까 좋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좀 형편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럿이 하는 합동 행사에라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참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대운이다. 그리고 이번에 놓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 37, 47, 57, 61, 77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나이대가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10년을 발복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근데 내 밥그릇을 내가 못 찾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꺾여서 가시는 분들, 굉장히 안 풀리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운이라는 게 좋아서 운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으로 발복을 시키고 좋은 운으로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지, 다 좋으니까 운맞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나쁘고 좋은 게 같이 온다. 기륭화복이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10년에 한 번 오고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나이대가 중요하다. 이 나이대를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성주 대운이라는 게 또 문서운이다. 우리가 성주운이 문서운이라고 저는 표현을
표현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죽는 것도 문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흥하는 것도 문서, 망하는 것도 문서,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어디에 취직이 되는 것도 문서, 안 되는 것도 문서. 어떤 문서를 내가 잡고 가느냐, 어떤 문서가 나에게 오느냐, 내가 어떤 문서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성주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 집안에 초상이 나는 것도 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로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혹은 혹여라도 조금 안 좋은 문서가 들어오더라도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운을 제대로 잡고 가자. 성주운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분들, 안 잡아도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은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또 이 나이대별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분들은 내년에 원래는 들어오는데 이제 올 가을부터 지금 받을 수가 있어서 한 살씩 어리신 분들을 호명해 드렸죠.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근데요, 이분들 중에서 운이 조금 꺾여서 뒤집혀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36살, 36세 기사생 뱀띠 분들과 60세 을사생 뱀띠 분들은 조금 운이 꺾여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나이대 분들은 좋은 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운을 받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36세 기사생 뱀띠분들과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은 정말로 내년에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왜냐면 내년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나쁜 운이. 좋은 성주운이라는 건 좋다고만 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 대운은 10년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해요. 이 10년을 칠 수 있는, 내가 꽝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운이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10년간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물론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운을 받지만, 36세 기사생 뱀띠분들과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은 꼭 성주운을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전이라도 하십니다. 절대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안 좋게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리 받으셔야 된다. 왜냐면 내년 운이 벌써 치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막 치고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사주팔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36세 기사생 뱀띠분들과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은 안 좋은 운이 벌써 치기 시작했다. 호사다마.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받으셔라. 절대적으로 먼저 이 운을 바로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26세 김효생 토끼띠 분들, 46세 김희생 양띠 분들, 그리고 56세 기유생 닭띠 분들, 그리고 76세 기축생 소띠 분들, 이분들은요 운이 굉장히 길하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요 항상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꼭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행해진다면 되는 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잘 될 텐데, 꼭 시기를 놓치고 혹은 이렇게 발복되는 시기, 꼭 안 되는 시기, 이런 걸 잘 몰라서 한 발씩 늦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우리가 운을 받고 제때에 또 나쁜 걸 좀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이런 준비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음력 11월 달, 양력으로는 12월
29일 일요일 날 저희가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나라는 어렵고 여러분들 형편은 많이 안 좋으시고 많은 이제 풍파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운으로 발복을 시키고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이렇게 여럿이 하는 걸로 해서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하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